안녕하세요, 무당 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그 다음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즘 시대에 무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되는 길을 가고 있을까. 정말 지금 무당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 특집이라기보다는 그 순번 이후로 이제 말씀드려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모든 핑계를 그냥 조상한테 돌리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못남과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나한테 오지 않을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핑계거리. 그 이유가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자한테 모든 핑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서 그랬어. 예, 핑계거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장 좋거든요. 이것의 또 다른 말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미쳐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이 지구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쌓인 게 이제 골문 게 이제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현재 너무나 많이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한 부분을 이제 영의 침범을 받아서 어떠한 일어난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조사님들이 와서 정말 무당이 되어야 무속의 길을 가야 될 분들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몇 분 안 돼요. 제가 지금 손에 꽂아요. 제가 만약에 한 300명을 상담을 했다고 한다면 5명 내외예요. 정말 그 정도로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보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개나 소나 다 받는다, 정말 이제 조금 조속한 언어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들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무분별한 어떠한 말과 그리고 무당이 되면 어떠한 자기 한상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당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굿도 하고 막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저 멀리 던져버려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다 보이고 그것도 다 해야 되는 나의 책임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이 되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무조건 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신병자가 심신미약자를 상담하는 게 현재의 무속계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영적인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케이스였어요. 정말 저도 심신이 미약했고 정말 저도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안 좋은 그렇게 이제 내리막길을 많이 가서 거의 바닥까지 치닫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조상을 모시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조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심신이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약도 이제 비타민C, 메가독소 같은 것을 또 꾸준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정신이 들고 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지기를 받아서 상대방한테 건전하고 건강한 말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고 안 해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어떤 영적인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되고 상상만 해도 되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나만의 꽃밭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꽃밭이 아니고 이 바로 이 정말 우리가 이제 냉정한 이 현실을 내가 여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 꽃밭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정신이 어쩔 수 없이 꽃밭으로 가긴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이 이 꽃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이 현실에 있고 한두 시간 3, 40분 이렇게 꽃밭에 갔다가 이 꽃밭에서 잠깐 놀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심신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 꽃밭에 가면 이것을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올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에 휩싸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신을 얘기할 때 기는 움츠러드는 것이고 신은 펼쳐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에서 신나게 살고 현실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움츠러들면서 이 정신세계가 이 꽃밭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막 상상의 나라로 뭔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신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과학이 발달이 됐잖아요. 병원을 가봐야죠. 병원을 가보고 정밀 검사도 해보고 우리가 병원에서도 검사가 다 안 되는 게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다 영적인 현상이진 않아요. 마음의 문제가 오히려 더 많고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건전하게 현실에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다 이 핑계 저 핑계 조사님이 어떻게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님을 돌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분들을 돌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떠한 요구를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치료비를 내잖아요. 그 내 치료비 냈으니까 나한테 뭐 해줘 뭐 달라고 해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플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키고 뭐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까지 다 하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조상님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을 돌보듯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듯이 나도 우리 조상님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돌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상님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마다 조상님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 조상님들과 협상을 합의를 보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무당이 뭘 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될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 환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나란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듯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심신을 미약한 사람들이 이 심신이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밑바탕이 되는 어떠한 무언가가 된다고 한다면 무속은 정말 그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심신이 약하면 오히려 더 잘 낚이고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더 민감해지고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떠한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보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신이 왔다, 신가물이다, 뭐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갔다, 누가 다친다, 이러한 겁박과 갖은 협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쟁취를 한들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결국엔 그게 저는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치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한테는 심신이 미약하니 운동이랑 이런 병원이랑 이런 것들 병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문제는 심신이 미약하다 보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또 꽃밭에 가요. 꽃밭에 가서 또 이게 보이고 이게 들리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점집을 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점집을 가요. 왜 점집을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가 재미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딜 가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조상님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조상님들이 날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어떠한 유전인자, 재능 이러한 것들을 내가 펼치지 못했거나 내가 잘못 펼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잘 펼칠 수 있었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삶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녹록치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지금은 또 너무 개인주의에 휩싸여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고, 또 거기에 미쳐 그 선동에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에 도취가 돼가지고, 무속인 분들도 가짜 뉴스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떤 팩트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다들 잘 나가고, 다들 잘 먹고, 다들 잘 자고, 다들 잘 살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 월세 낼 값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촉값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정말 상위 10%를 빼놓고는 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상위 10%에 내가 속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 돼요. 만약 무속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정말 신의 영역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안 구했냐,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공덕을 많이 쌓았냐 안 쌓았냐, 거기에 달려져 있기도 하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구슬 받고 내린 구슬 받다 보니까 지금 무속인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또 살게 된 거고, 옛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싶어가지고 또 저는 지금 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쉬었는데, 이제 날이 풀리면 이제 또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것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보면 진짜 미쳤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 세상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각가지 뉴스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찬반들이 있겠지만, 이 뉴스들을 보면 그냥 흔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림동 그게 살인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님,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접받을 권리가 없어요. 조상님들한테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수 없듯이, 우리가 타인한테도 내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대접받을 권리가 없어요. 대접을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러한 권리를 아예 안 가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고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대접받을 권리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나서 그게 감지가 되거나 인식이 되면,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고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같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미쳐가는 거예요. 더 꽃밭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헬스를 하고 정말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꽃밭에 별로 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건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가 심신이 약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모든 걸 영적으로만 치부를 해버리고 영적으로 답을 내리면 정말 영의 세계는 답이 없어요.
말하는 게 답이고, 내가 그렇다고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답을 하는 순간 그 현실이 창조가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이 생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영상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